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청정 환경을 자랑해온 제주의 해안을 최근 구멍 갈파래라는 바다 식물이 점령하는 바람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양식장들이 바다로 오염물질을 쏟아내는데도 제주도가 제대로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하얀 모래로 이름난 해수욕장을 시퍼런 바다 식물들이 긴 띠를 이루며 뒤덮었습니다. 곳곳에 쌓인 채 썩어가면서 심한 악취를 풍기고 바닷속 양분을 독차지해 다른 생물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구멍 갈파래입니다. 또 다른 해수욕장에도 구멍 갈파래가 쌓여 있기는 마찬가지. 제주의 푸른 바다를 보러 온 관광객들은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아무래도 깨끗했던 게 사진을 찍거나 들어갔을 때도 훨씬 더 좋은데 지금은 조금 파래가 있어서 조금 지저분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녹색연합이 최근 제주 연안 80곳을 조사한 결과 63곳에서 구멍 갈파래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구멍 갈파래가 심각한 지역은 제주 동부와 서부 해안의 넙치 양식장 밀집 지역과 일치했습니다. 양식장에서 쓰던 물을 바다로 흘려보내는 곳인데요. 여기에 섞인 사료 찌꺼기와 물고기 배설물이 양분이 되면서 구멍 갈파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17년 양식장 배출수의 인성분이 구멍 갈파래 급증의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배출수 수질 기준에는 인이 포함되지 않은 데다 위반해도 3번까지는 과태료만 물리고 4번 위반해야 영업이 정지됩니다. 이 공공재에 대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윤을 취하고 있는 양식 업체들은 도덕적 해이를 갖고 있고 도에서는 형식적인 관리만 하고 있어서 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제주 지역 양식장은 464곳으로 20년 전에 4배로 늘어 국내 넙치 생산량의 6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허술하다 보니 제주의 청정 바다를 오염시킨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오리온 제주 용암수 판매량이 150만 병을 넘어섰습니다. 오리온에 따르면 지난달 일반 슈퍼마켓과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제주 용암수 판매가 허용된 이후 한 달 만에 150만 병이 판매됐습니다. 오리온은 중국과 베트남에서 제주 용암수 판매를 시작했고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일본 등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비닐봉지의 양이 하루 7톤이 넘는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 전해드렸는데요. 재활용 처리장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에 섞여 들어온 비닐 때문에 잦은 기계 고장을 일으키면서 유지 보수에 예산 수십억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연속기획 이것만은 바꿉시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드는 재활용 처리장.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를 잘게 부수는 파쇄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미처 선별되지 못한 비닐이 대형 수크로 곳곳을 휘감고 회전축에 비닐이 켜켜이 쌓이면 단단한 금속 날마저 부러져 버립니다. 비닐을 비롯한 혼합물이 부속물에 낄 경우 작업을 일시 중단해야 하는데요. 이 얇은 비닐을 제거하는데 상당 시간이 걸려 처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수리 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2-3시간에서 길게는 수일. 요즘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 수리가 길어지면 음식물 쓰레기가 모두 썩어버려 퇴비 재활용은 어려워지고 맙니다. 바로 처리가 되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게 한 2시간 지연되다 보면 부패돼가지고 죽처럼 돼가지고 이게 올리는데 시간 잡는 데가 이제 좀 힘들죠. 가스도 많이 발생하고. 지난해 음식물 쓰레기에서 수거된 비닐 등 협작물은 4,600여 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비닐 양도 2년 새 1,000톤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이렇다 보니 파쇄기에 비닐 등이 걸려 발생하는 장비 고장은 2017년 108건에서 지난해는 155건으로 해마다 늘어 사흘에 한 건꼴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 이에 따른 유지 보수 비용만 3년 동안 23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수리하는데 예산이 투여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해서 장기화되지 않도록 예비 부소까지 비치하고 한 상태에서 최대한 빨리 이렇게 고장을 수리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귀찮다는 생각에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비닐봉지가 잦은 장비 고장으로 이어져 해마다 수억 원의 보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재활용마저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2공항 관련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두 번째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의 활용 가능성을 놓고 격론을 벌였는데요. 현 공항의 인프라 확충만으로 항공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주장과 더 이상의 확충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제2공항 갈등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열린 두 번째 공개 토론회. 현 제주공항의 활용 가능성이 쟁점이 됐습니다. 제2공항 건설 반대 측은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인 ADPI의 보고서를 근거로 관제시설 첨단화와 보조 활주로 활용 등으로 미래의 항공 수요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세계적인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ADPI가 최근에 공항 개발의 세계적 경향을 반영해서 현 공항 수용력 확충 방안을 연구해 달라 해서 가능하다. 현 공항에서 4,500만도 가능하다. 이런 보고서를 2015년에 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ADPI가 제시한 현 공항 인프라 확충안은 제주 지역 기상 여건상 적용하기 어렵고 이용객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지금 ADPI 안은 그걸 4.5 절반 수준으로 줄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절반으로 줄였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위험하다 하는 게 아니라 현 상태는 최대한 저희가 조율하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지만 지금 항공기 간격을 절반으로 줄이면 위험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2공항 추진을 위해 국토부가 ADPI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주장과 중장기 인프라 확충 계획에 충실히 반영했다는 주장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절한 검토 과정도 없이 덮어버리고 4년 동안 은폐하고 2개의 공항을 추진해 온 것입니다. 19개 권고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걸 대부분 이행하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상당히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4가지는 저희가 제외하고 나머지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1차 토론회에서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법적인 한계를 이야기한 것뿐이라며 제2공항 건설은 도민 동의하에 추진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3차 토론회는 오는 16일 입지 선정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진행될 예정으로 제주 MBC 방송과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생중계됩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일주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복귀했지만 출근하자마자 외출로 집무실을 비워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하계 휴가를 떠났던 원희룡 지사가 오늘 아침 출근했지만 곧바로 외출을 신청해 종일 청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도 중앙부처로 종일 청사를 비운 데다 정무부지사는 최근 원 지사에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도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추경안을 다룰 도의회 임시회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제주도의 2차 추경 예산안이 예정보다 늦은 어제 제출됨에 따라 당초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로 예정됐던 제385회 임시회를 사흘 늦춰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차 추경안과 제주도 조직 개편안, 학생인권 조례안과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 등이 다뤄질 예정인데 도의회는 제주도의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해안에 위치한 전분 가공 공장의 배출수 때문에 주민들이 심각한 악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와 행정당국 모두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서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희뿌연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인근 해안의 전분 가공 공장 2곳에서 나오는 배출수입니다. 배출되는 양은 하루 200톤. 주민들은 비가 오는 날이면 배출수 일부가 공장에서 바로 흘러넘쳐 악취가 더 심해진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지금 하나도 안 나는 거. 진짜 나면은 도저히 여기 다닐 수가 없을 만큼 나요. 내가 여기 온 지 15년 됐는데 그 전부터 났대나면서 지금까지 나잖아. 이들 업체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배출 허용 기준 초과로 7차례 적발돼 수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장 안에서 감자와 고구마를 세척한 뒤 배출되는 물을 단계적으로 정수하는 시설입니다. 고구마와 감자가 생산되는 가을에서 겨울까지만 잠깐 운영되고 나머지 기간에는 이처럼 물이 고여 있다 보니 그대로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고인 물은 습한 날씨에 부패가 더 진행되면서 여름이면 일대의 악취 피해는 더 심각해집니다. 스무치하고 흙하고 그냥 막 짬뽕이 돼가지고 어마어마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흙 때문에 처리를 못한다 해가지고 업자도 그걸 손을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경찰이 해당 업체를 상대로 무단 폐수 방류 혐의 등으로 4차례 조사를 벌였지만 처벌은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현장 적발이 되지 않거나 적발됐다 하더라도 배출수가 기준치를 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체되지 않도록 이제 순환시켜주는 순환시설을 한다든가 그리고 보관시설에 지금은 개방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밀폐를 시켜가지고 악취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배출수 문제를 놓고 업체는 물론 행정당국이 수년째 책임 있는 처리를 미루는 사이 애꿎은 일대 주민들만 악취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해열제를 먹어가며 제주를 여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안산 시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를 여행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5살 안산 시민 A씨를 대상으로 1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3월에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약을 복용하며 제주를 여행한 뒤 양성 판정을 받은 서울 강남 모녀를 상대로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좌석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오는 14일 개방할 예정이었던 6군데 공공도서관 열람실 개방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도서관은 물론 제주교육박물관도 20인 이하의 교육과 단체 행사 진행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제주도가 지난달 30일 도내 공공시설 개방 확대를 전면 유보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제주시 구자읍 김영리 일주도로 교차로에서 동물 사료 운반용 화물차가 승용차 2대를 들이받아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신호 대기 중에 뒤에서 달려오던 화물차가 멈추지 않고 들이받았다는 승용차 운전자들의 말에 따라 졸음 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민식이법을 적용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7살 박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어린이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리에서 행인의 귀를 물어뜯고 달아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연동의 한 거리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20대 남성의 멱살을 잡고 귀를 물어뜯은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6살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당시 강 씨는 귀를 물어뜯긴 피해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고 피해 남성은 곧바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연골 피부 결손으로 심한 장애를 입었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도내 한 노인 전문 요양원이 요양보호사가 동료 직원과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해당 요양보호사를 즉각 복직시키고 요양원에 만연해왔던 직장 내 괴롭힘 등 후진적인 노무관리 체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도가 지난달 비자림로 공사를 재개했다 도민의 혈세로 과태료 500만 원을 물게 됐다며 원희룡 지사는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무리한 공사 강행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들은 영산강 유역 환경청도 훼손된 산림의 원상복구를 명령하지 않고 공사비의 3%인 최대 7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도 500만 원만 부과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